계속해서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과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SSGN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이해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3D 입체 증강현실 그래픽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넘겨주시죠. 자,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것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모습인데요. 보여주시죠. 자, 미시건함 길이가 170.6m, 너비가 12.8m, 축구장 한 1.5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승조원 150명이 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SSGN. 미시건함은 미국의 순항미사일의 대명사인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걸프전, 또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에 수백 발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2,500km의 정밀 타격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미시건함은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150여 발이나 장착을 해서 전략 핵 잠수함 SSBN 못지않은 전략 자산이라는 평가입니다. 다시 위원님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SSBN에서 SSGN으로 개조했다는 건 어떤 건가요? 냉전 시대에는 핵 대결이니까 아무래도 최대한 많이 발사할 수 있을 만한 SLBM의 수를,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반면에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타트 2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양쪽이 모두 다 보유하게 되는 핵탄두의 규모하고 운용 전력의 규모를 서로 감축을 하기로 협정을 맺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하이오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SLBM을 탑재를 할 수 있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일부 함정이 토마호크를 운용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성능 개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2달 전에 괌에 전개했던 게 메이남이었거든요. 그것도 오하이오급은 같았는데 그때는 SSBN이고 이번엔 SSGN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B가 볼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해서 탄도 미사일을 의미하는 거고 G가 가이디드 미사일이라고 해서 재래식 이제 유도 미사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오전에 이렇게 부산 작전기지 입항을 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데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괌 얘기했었는데 괌 때는 이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북한이 아니다 이런 또 해석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거리는 어디까지나 적용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리가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짧으나 뭐나 모두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용한 전력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자, 2달 전에 괌에 전개했던 메이남. 그때 얘기를 좀 더 해보면 필리핀 해역의 메이남이 모습을 드러내서 이례적이다 이런 해석들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런 해석이 있었거든요. 이번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워싱턴 선언의 이행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워싱턴 선언의 이행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SSBN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양상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인지전이라고 해서 실제 전쟁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서로 심리적으로 좀 경쟁을 하는 영역의 전쟁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라는 과시를 하는 측면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소리가 겹쳐서 못 들었는데 인지선이라고 하셨나요? 인지전이라고 합니다. 인지전. 인지전에 대한 개념도 한번 들어봤고. 자, 그러면 SSBN의 한반도 전개도 또 추가적으로 있는 건가요? 추가 전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워싱턴 선언의 합의 내용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데 다만 한 가지 뭐 좀 강조를 할 부분은 SSBN이 너무 모습을 자주 노출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전력 측면에서는 실제로 그 배가 물속에서 작전을 하고 있어야지 실질적인 억제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누구한테 좋지 않은 건가요? 실질적인 작전 능력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서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한 척이 잠수함이 빠진다라는 거는 이 잠수함이 미국에도 16척밖에 없는 잠수함이거든요. 그 잠수함 중에서 한 척이 빠져버린다라고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전력 손실이기 때문에 모습을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활동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까? 이런 자산들은? 작전 위치라던가 어디서 작전을 하는지 어떤 형태로 운용을 하는지 이런 네. 것들을 최대한 감추는 것 그것이 그 핵 억지력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방부는 이번 SSGN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해군이 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조금 용어가 좀 어려운데 어떤 의미인가요? SSBN에서 SSGN으로 성능 개량을 하면서 네. 원래는 SLB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경이 두껍습니다. 네. 반면에 토마호크나 이런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작아지니까 SLBM 한 개가 들어가던 발사관에 토마호크 7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능 개량을 하고 그리고 발사관 중에서 2개 정도를 특수전 요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성능 개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시건함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잠수함 위쪽에 약간 블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 그 부분이 잠수함 그 특수전 요원들 그러니까 실팀 요원들이 그쪽에서 작전을 하고 투입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또 이제 미국의 대표적 전략 자산인데 B-52 전략 폭격기 넉 대도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재배치가 됐습니다. 역시나 북한을 향한 건가요?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것 역시나 인지전 양상이 변화하니까 과거에는 조금 더 천천히 뭐 발표를 한다던가 이렇게 알리거나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즉각적이고 좀 더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이전과의 변화가 과거에는 B-52 전폭기가 괌에 전개되면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한 5일에서 10일 정도 뒤에 공개를 했는데 이번엔 전개하는 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이례적인 건가요?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전 측면에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능동적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B-52 역시 워싱턴 선언에 따른 의지를 좀 보여주기 위한 이행을 위한 차원으로 보이는데 핵 추진 잠수함 또 미국의 전략 폭격기 우리나라랑 괌에 잇따라 전개된 건데 태평양에 있는 괌에 북한의 압박이 된다. 바꿔 말하면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행동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역할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반발해서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미시건함의 입항에 임박해서 어제 사실은 미사일 활동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비난 활동 같은 것들도 좀 확인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역으로 미시건함의 활동 관련된 내용이 노출됐을 가능성까지도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북한의 도발, 지난달 발사체 발사 실패 이후 5월 30일 이후 보름만으로 북한이 이제 추가 발사를 예고해 놓은 상황에서 도발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번 떨어졌던 발사체 일부를 인양하는데 성공을 했고 저희가 아까 새로 들어온 화면을 통해서 조수연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아까 화면을 좀 유심히 보셨는데 아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인양된 발사체 잔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마도 2단 발사체의 연료통이나 산화제 관련된 그 통의 일부 구조물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영상상으로 확인되는 걸로는 엔진 쪽 부분들 그리고 앞쪽에 위성체가 달려있는 이쪽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진상으로 아까 좀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화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천마라는 글자가 좀 눈에 띄고 애초 북한이 밝혔던 천리마와 좀 차이도 있고 혹시 차이점, 뭐 이상한 점이나 특이점 없으셨어요? 원래 북한이 활동하는 거하고 예. 어떤 좀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발언을 하는 내용들하고 일부 안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네. 뭐 천마하고 천리마 사이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냥 의미 측면에서 조금 차이를 두자면 천리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천리를 달리는 말 그리고 과거에 김일성의 그 독립운동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과대 포장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되던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평택 2함대 사령부로 이송이 됐고 한미가 공동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밀 분석에 들어갈 텐데 이걸 토대로 기술이라든지 또 어떤 부품을 썼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보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조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말하자면 범죄자들한테 우리가 어떤 수사기법으로 그럴 수 이런 있겠네요. 것들을 네. 분석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그냥 일단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저렇게 잔해에서는 단순히 구조물만이 아니라 어떤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구조물은 물론 화학물질도 예, 뭐 검토할 수 있다. 전자제품들 뭐 이런 것들 네. 다 확인을 해야 될 하지만 겁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안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좀 언급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면 일단은 지금 언론에서 이번 이 인양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베일을 벗나 안 벗나 좀 제목을 많이 달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질문드리면 이미 사실은 공개된 내용들, 그러니까 분석이 사전에 진행이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현재 발견된 잔해물에서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은 크게 많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앞으로 추가 인양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유용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덧붙여 질문드리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이제 전한 건데 북한의 신형 무인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드론의 날개 폭이 한 35m 정도인데 북한에서 공개한 것 중에 최대 크기라고 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35m라고 한다면 대략 그 한미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워크의 날개 길이가 약 40m급입니다. 39.9m 정도 되니까. 네. 그리고 MQ-9 리퍼라고 부르는 또 중고도 무인기가 있는데 이게 대략 한 20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형태의 무인기가 위성 영상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 좀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 지역에서 불상의 전투인 무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신형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전투인 무기 같은 것들도 위성 영상에 확인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장비인지 아니면은 목업에 불과한 건지 이것들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앞서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활주로 선상에서 저렇게 굉장히 큰 날개를 가진 무인기가 식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변국과 북한 사이의 기술 교류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외형상으로는 일반적인 좀 정찰용 무인기랑 비슷한 건가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도에서 고고도 무인기들이 가지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엔진을 사용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큰 날개를 통해서 양력을 많이 얻기 때문에 고도하고 전투 행동 반경 그리고 임무 시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넓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류성엽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